안녕하세요. 금융구조와 평가본부의 윤소정입니다. 먼저 증권산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에 대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증권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올해에는 증권산업의 키 이슈로 금리 환경과 정책 및 규제 영향 외에도 자본 배분 효율화 기조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즉 대형사를 중심으로 ROE를 더욱 높이는 노력이 이어질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위험액 증가로 인해 자본 비율 하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환경은 다소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지만 환율, 물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인하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경기 양극화 흐름과 NCR 규제 개편 등의 영향은 중소형사에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6년 증권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입니다. 증시 호조,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투자중개 부문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IB 부문의 경우 대형사의 발행엄 추가인가, IMA 사업자 첫 지정 등으로 대형사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운용 부문의 경우 낮아진 금리 레벨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채권 트레이딩 실적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중개 부문 전망은 우호적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도입 등 증시 거래 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 부문 중요도가 더욱 상승할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 및 해외 수탁 수수료 기준으로 상위 5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약 50%와 약 70%인 점을 고려하면 시장 점유율 1에서 2% 수준의 중소형 증권사가 받는 수혜는 다소 제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산관리 부문도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머니무브가 나타나는 등 완만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동 부문의 실적은 증권사의 전체 영업 순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IB 부문은 2026년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 부문입니다. 우선 IB 부문 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금융의 비중이 낮아지고 기업 금융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근 발표된 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26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PF 위험 가중치가 사업 단계, LTV 등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이외 모험 자본 공급 의무 등 부동산에서 모험 자본으로의 전환, 즉 금융의 생산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증권사의 IB 부문 수익 구조 변화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사의 경우 발행어음이라는 수신 기반 확보와 더불어 기업금융 확대가 수익 창출 기회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부동산 금융을 대체할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운용 부문은 금리 흐름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상고하저 패턴을 보였는데요. 2026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모멘텀이 약화된 상태로 채권 트레이딩 부문의 손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확대되는 한 해였습니다. 하단의 그래프에서 파란 점은 최근 5년간 분기 최대 영업 순수익 대비 25년 분기별 실적, 즉 이익 회복력 수준을 의미합니다. 대형사의 이익 회복력은 101%로 최대 분기 실적을 보인 반면 중소형사의 실적 회복은 분기 최대 실적의 약 7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사의 IB 부문 이익 회복력이 약 절반에 그치고 있는데요. 부실 PF 정리 과정에서의 대손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 DCM과 IPO 등 전통 IB 영역에서 중소형사가 딜 성과를 쌓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위에 있는 대형사 대비 경쟁력 확보가 더욱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책 기조를 보면 자본시장 내에서 대형 증권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사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6년 증권산업에 대한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는 확대된 반면 각 그룹 내에서의 경쟁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사가 평가하고 있는 종투사 10개사 중 7개사가 발행어음이라는 수신 기능을 확보했는데요. 향후 대형사의 경쟁력 또한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는지,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점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수익성 제고를 함에 있어서 위험액의 양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자본 확충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사의 자본 적정성 지표가 낮아져 온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위험 추구 성향은 신용도상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사는 IB 부문의 이익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운용 부문 실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운용 부문의 전체 실적 방향성은 아무래도 금리에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 부문별로 특화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중소형사 대부분의 재무 안정성 관리 수준이 양호하다는 점은 신용도상 보완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발행엄 추가 인가와 관련한 신용도상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증권사의 발행어음을 통한 시장 조달 잔액은 왼쪽 하단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기존 4개 사업자에서 3개사가 추가되었고, 삼성 메리츠증권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부분의 종투사가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발행어음 사업자의 단기성 차입 비중은 약 33%로 비발행어음 사업자 대비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판매가 가능한 단기 상품이라는 점에서 일시의 자금이 이탈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발행어음 사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금리 경쟁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이보다 높은 운용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투자액에 대한 모험 자본 인정 한도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 리스크 상승 위험, 장단기 미스매치 관리 능력 등이 더욱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증권사의 자본 확충 가속화 흐름에 대한 점검입니다. 증권 산업은 자본 규모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일부 증권사의 대규모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는 등 자본 확대 경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오른쪽 하단 그래프에서와 같이 자본 확충 방법으로는 보통주를 통한 유상증자보다는 신종자본 증권 등 비보통주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비은행계 증권사의 비보통주 활용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본 확충 자체는 영업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렇게 증가한 자본을 바탕으로 위험액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과도하게 신종과 ICPS 등을 활용할 경우 자본의 질 저하와 이자 및 배당 증가로 인해 재무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증권산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보면 증권사의 발행어음이나 조합관리계좌 같은 수신형 자금 조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게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위지어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일실 위주원입니다. 네, 최근에 발행어음의 경우 이 수신 기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기존의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신 이탈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발행어음 시장의 규모를 좀 간단히 추정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말에 발행어음 영위 사업자는 4개사였고 발행 잔액은 약 50조 원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신규 인가받은 3개 사업자 그리고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2개사까지 모두 인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발행어음 사업자는 기존의 4개사에서 9개사가 되고 조달 가능액도 기존의 75조 원에서 약 140조 원까지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발행엄 잔액 역시 기존의 50조 원에서 최대 9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발행엄 금리는 3% 초중후반대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또 중소형 증권사 RP 금리 모두 2% 중반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발행어음의 금리 경쟁력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는 수신 이탈과 관련해서 단기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규모 면으로 볼 때 국내 은행의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의 규모가 대략 2,200조 원 수준이고 저축은행 약 100조 원, 상호금융 666조 원까지 합할 경우에 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수신 규모가 대략 3,000조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9개사 모두 발행업 인가를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규모는 예금 취급 금융기관 수신액의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금 이탈의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새로운 수신 경쟁에 대응해서 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가 보다 현실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권별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선 은행의 경우 발행어음은 단기 대기성 자금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축 예금보다는 요구불 예금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조달금리 상승과 직결됩니다. 국내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약 350조 원이고 이는 전체 예금 규모 2,100조 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 비용이 0%에 수렴하는 매우 유리한 자금원인데 이 요구불 예금 일부가 연 3%대 발행 어음으로 이동하게 되면 예수금 감소, 은행채 발행 증가, 조달 비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금리 외에도 예금자를 묶어둘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까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금 총액의 급격한 감소보다는 요구불 예금의 이탈과 조달 비용 상승이 현실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역시 은행과 마찬가지로 파킹 통장 등 대기 자금에서 그 영향이 먼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정기예금의 경우에도 만기 도래에 따라 어느 정도 이탈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또 금리 경쟁력 측면에서 과거에는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에 비해서만 금리 우위를 확보하면 됐겠지만 이제는 더 높게 형성된 발행 어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신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저축은행 예금은 고객 충성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금리에 따른 자금 이동이 수시로 나타나고 이 부분은 근본적인 취약점입니다. 또 발행어음의 경우에 예금자 보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형 증권사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고 또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서 저축은행 예금이 제외되는 반면 발행어음은 편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예금자를 묶어둘 수단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한 수신 방어 요인이 강하지 않습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응 과정에서 NIM 하방 압력 요인이 작용하겠고 그 폭은 더 클 것입니다. 특히 고위험 대출 축소로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권입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중소형 증권사의 조달 비용 상승과 운용 마진 하방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차입 부채의 약 절반을 RP로 조달하고 약 20%를 매도 파생 결합 증권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단기 자금 시장 내 발행어음 금리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중소형사의 주요 조달 수단인 RP, CPSTB 등에 대해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운용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캐피탈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달 측면에서 발행어음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종과는 반대로 증권사 조달 자금의 투자처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발행업이나 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 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모험 자본 정의에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A등급 이하 채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요 기반이 여류했던 A급 이하 캐피탈사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